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이 되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장이 또 흔들흔들합니다. 미국 장이 안 좋으면은 곧바로 국장도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황당하네요. 그러다 보니 미국 장도 많이 빠졌고 특히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섹터가 좀 많이 깨졌어요. 잘 가더라고. 근데 쭉 빠집니다, 또. 참 예측하기 힘들어요. 변동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 반도체주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침체, 전혀 아닌데 이상하게 침체 우려라고 하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달아오릅니다. 그 AI 가속기가 있어요. 그 블랙웰이라고. 이 블랙웰 그 출시에 대한 연기 소문. 그리고 미 정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AI 거품론, 뭐 등등의 악재가 좀 약간 얽혀 있죠. 한번 또 악재들이 또 이상한 소문이 나면 이렇게 꼬이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삼성은 엔비디아 쪽에 그 5세대 HBM 공급 소문으로 3번이나 홍역을 치르기도 했는데, 시장은 3주 앞으로 다가온 그 엔비디아의 그 2분기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합니다. 젠슨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엔비디아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우려들을 해소하고 차세대 AI칩 로드맵 방향성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려와 달리 그 블랙웰에 대해서 그 신제품 효과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왕자의 명성을 이어갈 것이다. 그런 쪽으로 무게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두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 젠슨왕이 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깨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오는 28일 25회기년도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지난 5월 말 가진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가 2분기 예상 매출액을 280억 달러, 80억 달러로 전망을 했고 1분기 260억 달러를 웃돌 거다, 이렇게 낙관을 했습니다. 이 전망에는 엔비디아가 개발한 차세대 AI 가속기를 블랙웰 효과가 반영돼 있다고 하는데,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블랙웰은 호퍼 아키텍처 기반의 H100보다도 최대 30배의 성능 향상을 제공합니다. H100보다도 30배의 성능 향상. 그리고 비용과 에너지 소비는 최대 25배 적은 것이 이제 특징이죠. 젠슨왕 CEO가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우리는 다음 성장의 물결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 하죠. 이 블랙웰 플랫폼은 본격적으로 생산 중이고 조 단위 파라미터 규모의 생성 AI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죠. 그런데 순항하던 엔비디아가 최근 몇 가지 암초를 만났죠. 제품 결함 이슈, 정부 조사, AI 거품론,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닥치니까 그 여파 때문에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IT 전문 매체 그티인포메이션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엔비디아가 고객사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다른 한 곳의 클라우드 업체에 이 블랙웰 GB200의 납품 연기를 통보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출하 지연은 GB200 시제품에서 설계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매체는 엔비디아가 내년 2분기는 돼야지 이 칩을 공급할 것이다 전했고요. GB200은 B200 그 두 개의 그레이스 CPU를 붙인 제품이라고 하네요. B200은 호퍼 아키텍처 기반의 H100을 뛰어넘는 차세대 AI 칩인데, 메타랑 구글은 GB200을 100억 달러치에 해당하는 40만 개 구매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6만 5천 개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해당 칩 생산이 하반기에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을 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고, 설계 결함 및 고객 인도 지원은 제조사에게나 고객사에게는 악재죠. 근데 엔비디아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도 받아요.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가 AI 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경쟁사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 중이네요. 또한 애플이 자사의 AI 학습에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지 않고 구글의 TPU죠. TPU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다 보니 그 철옹성 같던 엔비디아의 명성이 흔들리는 건 아니냐, 그런 관측도 있는데, 시장 안팎에서는 엔비디아의 제품 이슈가 심각한 상황이 아닌 만큼 조만간 우려가 거칠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일단 B100하고 B200은 기본적으로 순행식이고 이 마더보드 실장 과정에서 이 발열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거를 이제 공냉식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네요. 지난주 그 CLSA에서 그 B100 그 B의 100의 생산 취소가 언급됐는데 생산 취소는 아니며 향후 생산 공정상 B100하고 B200 대신에 과도기적인 단계인 B200A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답니다. 이어서 그 B200A의 그 A는 공냉식을 의미하죠. 현재 생산 중인 H200 이외에도 향후 생산될 블랙일 시리즈, 특히 B200하고 GB200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업계는 확실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 젠스랑 CEO가 조만간 직접 입을 열어야 한다고 하죠. 이렇게 AI 생태계는 엔비디아와 같은 팹립스, 그 메모리 제조사, 파운드리, 소재 부품 장비 업체가 운명을 같이 하는데 수백억 달러어치를 주문한 다른 빅테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삼성과 하이닉스는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 공급으로 올해 뚜렷한 실적 회복세를 보였는데 2분기 실적 설명에서 하이닉스는 HBM3는 올해 전체 HBM 출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거다. 삼성도 HBM 내 HBM3의 매출 비중은 4분기에는 60% 수준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면서 탄탄한 그런 공급을 예고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프로닥션 빅테크들의 주가 급락 이슈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주가 거품이 걷히는 정도라면 다행인데 AI 주요 수요처인 그 팹립스들이 돌연 투자 조절에 나서거나 주문량을 축소할 경우 국내 반도체 연쇄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시장이 엔비디아의 GPU 기술적 오류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 대항마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순환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도 최근 엔비디아가 B100을 취소하고 B200A로 전환했던 소문이 돌았는데 엔비디아는 CSP 고객을 타겟으로 삼기 때문에 올 3분기 B100하고 B200 출하를 시작할 거로 봅니다. 이어서 과도기 단계인 그 B200A를 비롯해서 블랙겔의 성능을 한층 높인 이 블랙겔 울트라가 있어요. 이거는 내년 2분기부터 시장에 선보일 거로 예상합니다. B200A는 총 용량이 144GB, 4개의 12단 HBM3가 탑재되네요. 이렇게 고성능 B200하고 GB200이 CSP하고 OEM의 하이엔드 AI 서버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전력 소모량이 낮은 과도기적인 제품인 B100은 기존의 CSP 주문을 완료한 후에 점차 EB200이나 200A, GB200 렉으로 대체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그러면서 25년에는 블랙겔 플랫폼이 엔비디아 하이엔드 GPU 출하량의 80% 이상을 차지할 거로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HBM 공급사인 삼성과 그 SK도 AI 칩 수요를 동반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엔비디아의 블랙겔 기반의 B100과 B200에는 8단 HBM3 8개가 탑재되고요. 블랙겔 울트라에는 12단 HBM3 8개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일단은 SK 하이닉스 사장은 그 전날 가진 함께하는 더 소통 행사에서 내년 초까지 메모리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HBM 등 AI 메모리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험하거나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이제는 잘 갈 것 같고요. 그런데 계속 주위에서는 떠들어대니까 안 좋다고. 일단 삼성은 73,600원으로 계속 흘러가네요. 3,500원, 6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좀 팔고 우선주는 59,500원 정도 이제 흘러갈 것 같습니다. 한 1% 정도는 빠진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